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아마도 올해는 금연 결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담배값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금연 관련 연구 무엇이 있는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금연이나 흡연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암 발병률과 관련을 해서 불행의 위험 요인이라는 연구를 소개를 해주시면서 담배 역시 그렇게 받아들여질까 싶어서 우려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암 발병과 담배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그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해당 연구의 경우에 뭐 그날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선천적인 그리고 유전적인 DNA나 그 흡연과 같은 그런 생활 패턴 외에도 다른 이유가 암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본 내용의 그런 연구였습니다. 예. 단순히 최초 뉴스만 보면 그것만 뭐 헤드라인만 접하신 분들은 뭐 어차피 운에 따른 거면 뭐 그냥 담배 피워도 되겠다. 뭐 그렇죠.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전히 폐암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확실하게 네. 인식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뭐 운 때문에 뭐 담배 뭐 폐암이 걸리고 안 걸리고 결정된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담배를 끊는 사람은 독하니까 친구도 삼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연구적으로 따져보면은 담배 끊기 어려운 이유 뭘까요, 이게? 담배를 끊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니코틴이 일으키는 일종의 금단 현상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현상은 보통 마지막으로 이렇게 흡연을 한 다음에 2시간 뒤부터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흡연자들은 그 금연을 시작한 뒤에 뭐 니코틴 갈망, 긴장, 짜증, 집중력 저하, 졸음, 또 뭐 불면, 뭐 심박수와 뭐 혈압의 저하, 뭐 또 식욕이 증가한다거나 근육 수행 능력이 저하한다거나 또 근육의 긴장이 늘어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심리적 요인 때문인지 이제 화장실에서 담배가 없으면 이제 권리를 못 보겠다 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처럼 니코틴 공급이 계속되지 않으면 그 증상은 더욱 심해지는데 2, 3일 정도가 지나면 그것이 이제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작심삼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의지 부족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금연과는 큰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또 연구도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그 한 뇌영상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가 의지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연하는 동안에 니코틴 갈망에 관련해서 자신을 조절하는 뇌 기능의 일종의 좀 작은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뇌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흡연을 계속하게 된다 이런 말일 수 있는 건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꽤 무섭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연구진은 좀 6개월 이상 동안 관찰했는데, 하루 10개 이상의 담배를 피운 흡연자 37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루 동안 금연을 했을 때와 평소처럼 흡연했을 때 그 뇌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어본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네. 그 결과 이게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때 뇌에서는 여러 회로들 간이 이렇게 연결이 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그것이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두뇌 회로의 연결성 약화라고 볼 수 있는데, 흡연 갈망의 증가 또 부정적인 기분, 금단 증상들과 이런 것들이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뇌과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뇌를 이제 대규모 이렇게 신경 회로망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흡연자가 계속 그러니까 담배를 끊고 금연 상태를 유지하면 뇌 기능은 자아 성찰에 관여하는 기본 상태 회로가 아니라 오히려 흡연 갈망을 스스로 조절하는 그런 실행 조절 회로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연 상태, 이 담배를 안 피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대규모 회로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피지 말아야지 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고 연결성이 약화돼서 이런 이렇게 내가 실행을 조절해야지 하는 이런 회로가 뇌에서 좀 충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흡연자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들을 조절하지 못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다시 흡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연구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많은데요. 금단 현상, 갈망, 긴장, 짜증, 집중력 저하, 졸음, 불면, 심박수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다시 이런 게 또 싹 완화가 되니까 끊기가 더 어려운 것 같고 더군다나 뇌에서도 그런 반응을 한다고 하니까 이 금연이 쉽지 않구나 느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금연할 때 의학적인 힘을 좀 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여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탁 마음을 먹고 금연을 해야겠다. 이렇게 시도할 경우에 성공률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네요. 네,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관련 책자를 읽거나 뭐 그 정신과 의사를 비롯해서 그 전문가 상담하거나 혹은 또 푸브로피온이나 바레니클린과 같은 그런 약물이 있는데 이런 약물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노력들이 병행을 되면 그래도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30~40%까지 이제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하반기죠.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약물들, 아까 말씀드린 약물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혹시 지금 금연에 실패하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올해 하반기를 노려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혼자 하긴 어려운 거다라는 네.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사실 이 금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언론의 문제나 또 과학 저널리즘이 지향해야 할 바는 네. 어떤 것들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뭐 제가 비흡연자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가 흡연자들에 대해서 그 흡연 환경에 대해 지나치게 좀 무관심하거나 혹은 배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생각한다면 흡연자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흡연을 하거나 또 혹은 금연 치료에 있어서도 뭐 재정 지원,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등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언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기호인 흡연이 얼마나 그 건강을 해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주목하는 경향이 큰데요. 이런 것들은 또 전자담배와 관련된 보도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얼마 전 전자담배 150모금을 마시면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예.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반론들이 많이 생겼어요. 댓글에 뭐 야 밥도 150그릇 한 끼에 다 먹으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네. 그렇게 네네. 얘기를 했는데 관련 전배 그 또한 그 연구가 소수의 몇 가지의 30가지의 전자담배만 가지고 얘기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과학적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은 그 흡연의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의학적인 치료나 그리고 정확한 뭐 담배에 대한 연구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금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우리나라 사회 금연 정책을 실행을 하려면 개인 혼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계 또 정부, 언론 모두 힘을 합쳐야 건강한 우리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사실 이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가 금연을 두고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참 금연은 어렵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서 효과적인 치료 방법과 연구 내용이 지속적으로 전달돼서 많은 분들에게 금연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